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 한동안 추운 날씨 지속되고 주말에 다시 비 내릴 전망입니다. 센 번안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눈 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이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디나 한인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던 50대 한인 목회자가 부인과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실업수당 사기 행각으로 550만 달러를 갈취하고 불법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인 남성이 24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LA에서 신분 도용 범죄가 13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인타운 인근인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LA 카운티의 스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인 이코노믹 어퍼튜니티 그랜트 2단계 신청 대행을 실시합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주민자치기구 및 시정부 소통창구인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에 33명의 한인이 출마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여 개 주에서 낙태 알약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월그린스와 더 이상은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A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흉기로 승무원을 공격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써 1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로체스터 실내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출입구에 몰리면서 2명이 압사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중태입니다. 공연 도중 폭음이 총소리로 오인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접경 멕시코 북부 도시에서 미국인 4명이 납치돼 양국이 공동 수사에 나선 가운데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이 우호적이었던 아시아계 유권자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아시안 범죄 적극 대응 방침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농림부가 미국 내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처리된 육류, 가금류, 계란 등에만 미국 생산 라벨을 붙이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국회를 찾아 항의했고 야권도 일본에 면죄부를 준 외교 참사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막을 올립니다. 시범 경기 모두 마친 한국 대표팀은 내일 오후 7시 호주와 1차전 갔습니다. 한국의 라이벌 일본 대표팀이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가운데 특히 오타니는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9.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하면서 혼조세 그리고 오늘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청문회에 출석해서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잠시 전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소비자 지출, 제조업 생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1월 지표에서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봤던 완화 추세가 부분적으로 역전됐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보장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유지가 요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는 성급하게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길에 있을 것이다. 연준은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서 메디케어 기금 확보에 나섭니다. 메디케어 지원 마련을 위해서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들에게 세금을 걷어온 가운데 그 세율을 현행 3.8%에서 5%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침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법안이 통과된 후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극적으로 심화됐으며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이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멕시코에서 무장기한에 의해 피랍된 미국인 4명 중 2명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아메리코 멕시코 타마울파스 주지사는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납치된 2명은 숨졌고 1명은 부상을 당했고 1명은 상처를 입었으며 1명은 큰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FBI는 지난 3일 미국인 4명이 노스캐롤라이나 번호판을 단 하얀색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자마자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에서 무장기한 총격을 받고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타모로스는 텍사스주 브라운빌즈와 가까운 곳입니다. 피해자 중 1명의 친척이 복부의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마타모로스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1명에 대한 구금 사실 전달받았고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 찾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BI와 공조해 수사하고 있는 멕시코 검찰은 사건 당일 마타모로스에 있었던 카르텔 간의 충돌 속에서 피해자들이 십자포화에 휘말렸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멕시칸 카르텔들이 잘못 알고 미국인들을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마타모로스는 마약 밀매를 비롯한 범죄, 조직 범죄로 악명 높은 걸프 카르텔 본거지 중 한 곳으로 카르텔 내부 알력 다툼이 근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미용 시술을 받으러 갔다 납치됐고 그중에 2명이 숨졌고 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명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인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며 국빈 방문에는 국빈 만찬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 들어 2번째 국빈 방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중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양국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4월 하순을 목표로 추진해왔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조율을 위해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일이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연방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심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 시간이 새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야 서면 브리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고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은 연합 방위 태세 및 확장 억제, 미래 첨단 기술 및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회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원적인 세 장을 열 것이라고 환영했고 이어서 국무부에서도 역사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국의 언론은 한일 두 나라의 오랜 갈등이 풀릴지 주목하면서 미국의 화해 압박을 이번 배상안 발표의 배경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주요 현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역사적인 발표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and stronger ties between them advance our own shared goals.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세 나라 관계 증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25차례나 개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역사 문제를 한일 정상이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oth President Yoon, Prime Minister Kishida have demonstrated bold vision. They have demonstrated courageous leadership by taking this step forward.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질문에는 그건 미국이 답할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해법으로 오랜 갈등을 겪은 한일 관계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간 분쟁 해소를 압박해왔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일 두 나라가 화해한다면 중국,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동맹국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배상안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며 한국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 주말 콘서트 도중 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관객들이 출입구로 몰리면서 2명이 압사했습니다. 8명이 부상했는데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11시 뉴욕주 로체스터 지역의 한 실내 공연장 어디선가 폭음이 들려오자 공포에 빠진 관객들이 출입구로 몰려가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소리가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 때문에 관객이 공포에 빠졌다면서도 실제 총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체스터 시장인 말릭 에번스는 공연장 운영진이 안전규정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2개월 남짓 지났을 뿐인 가운데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써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이 총기 폭력 아카이브 GVA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64일째였던 지난 5일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총격범을 제외한 사망자가 4명 이상 나올 경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에만 52건, 2월에 41건, 3월 1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6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104건입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낙태권이 폐기된 이후 보수 진영 간의 보수 진보 진영 간의 이념 갈등이 커진 가운데 이 사후 피임약, 임신 중절약 판매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가 최근 공화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의 낙태 금지 경고를 받아들여 해당 지역에서 약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보 진영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트위터에 기사를 올리고 캘리포니아는 월그린스 또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굴복하고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회사와 캘리포니아주는 사업하지 않겠다라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고 한낮에는 풍부한 햇살이 비치고 하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 이어집니다. 수요일이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목요일에는 60도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 하루 종일 또 토요일 오전까지 남가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낮 기온도 다시 60도를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즉 다음 주 중반에도 역시 또 한 번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45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40도, 해안 지역은 58도, 4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기온 46도, 낮 최고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템플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걸쳐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레이크우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하시엔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5번 웨스트 방향에서 윌밍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인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한인 목회자가 부인과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디나 경찰국에 따르면 한인 정모 씨가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 살해 그리고 자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디나 지역의 한 교회 출석 교인들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던 정모 씨가 지난 3일 저녁 가디나 자택에서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숨진 정 전도사는 1.5세로 영어권이며 청년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 교회에 출석했고 몇 년 전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 영어권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 전도사가 어떤 상황에서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했는지의 동기와 사건 상황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정 목사가 가정불화 등으로 이번 사건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의 동기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오늘 아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PD는 오늘 이른 새벽인 0시 45분쯤 2153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 인근에서 세대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과 용의 차량 사이에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도주하던 차량이 워싱턴 블루바드를 따라 질주하다가 웨스턴 애비뉴 동쪽 방면에서 다른 두 대 차량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LA 소방국 응급구조대가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가운데 20살 남성과 20살 여성이 심각한 부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4명이 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PD는 당시 절도 차량을 추격하고 있었고 LAPD는 이 차량 추돌 사고 직후 여러 명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의 용의자는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여전히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LA 등 캘리포니아 지역 날씨가 1970년대 이후 무려 40여 년 만에 가장 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센트럴 코스트가 지난 1978년부터 79년 겨울 이후 44년 만에 가장 춥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벤츄라 카운티 지역입니다. 올겨울 많은 비와 눈,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계속해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면서 추운 날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978년, 79년 겨울이 추웠던 것은 많은 양의 비가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겨울의 경우도 지금까지 약 20% 정도 비가 내리고 있다는 데이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2년과 2003년 겨울 날씨가 1978년과 79년 겨울만큼 추운 이유는 비가 내릴 때 당시 30%보다 20%로 10%포인트 정도 적게 비가 내렸지만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유난히 폭우와 폭설이 많아진 것이 기온을 크게 내려가게 하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세금 보고와 관련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국세청 IRS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범들은 SNS 통해서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납세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W2 폼을 수동으로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소득이나 원천 징수액 등을 허위로 보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IRS는 사기범들이 최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허위 정보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5,000달러의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분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에 보고된 세금 보고 관련 사기 범죄 신고 건수는 78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사기 행각에 만일 연루됐다고 의심되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서를 수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칭 이메일도 대거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IRS는 절대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면서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실업수당 EDD 사기 행각으로 550만 달러를 갈취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가주내 교도소 재소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550만 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EDD 사기 행각을 벌인 27살 LA 한인 남성 에드워드 김 씨가 6일 24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지법은 김 씨에게 545만 8,050달러를 EDD에 상환할 것과 국세청에 16,800달러를 상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에드워드 김 씨는 공범들과 짜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들의 이름, 소셜 시큐리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459건에 달하는 EDD 허위 신청을 통해 550만 달러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공범들은 재소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EDD 신청을 한 뒤 에드워드 김 씨의 현재 거주지와 그전에 살던 아파트 주소로 EDD 수여액이 담긴 데비카드를 배송받은 뒤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통해 550만 달러를 갈취했습니다. 에드워드 김 씨는 EDD 실업수당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메탐페타민, 300정의 옥시코딘 약을 유통하고 2건의 우편 사기, 15개 이상의 불법 전자기기 등 사용 등 강력범죄들을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2020년 11월 라하브라에서 정지신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에드워드 김씨 차량에서 22g의 메탐페타민과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16개의 데비카드들을 적발한 후 검찰이 수사를 벌였고 김씨를 2021년 3월에 체포했습니다. 법무부의 키란 맥보이 공보관은 지난해 11월 에드워드 김씨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을 실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eah, he pleaded guilty in November 20 of last year to a number of felonies. Conspiracy to distribute methamphetamine and fentanyl, distribution of methamphetamine. 특히 지난 팬데믹 초창기 당시 실업수당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온 뒤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우후죽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ere people who were criminals, like Mr. Kim, who were already committing crimes and other stuff, and they saw this, and they're like, hey, we can get our hands on this money.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 기금이 줄줄 새면서 사법당국이 단속과 처벌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해 LA에서 신분도용 범죄가 크게 늘어나 13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LA 한인타운 인근인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인 크로스타운은 LAPD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 2022년 LA에서 모두 19,852건의 신분도용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고 하루 54건꼴로 집계됐습니다. LAPD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최다치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분도용 범죄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저소득층을 위한 캘프레시와 캘벅스가 이 수혜자의 EBT 카드 정보를 얻어내서 돈을 빼가는 사기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상점과 주유소, 은행, 현금 인출기 등의 카드 리더기 위에 몰래 부착해서 카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불법 스키밍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밍 장치뿐만 아니라 우편물 절도 증가 역시 신분도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PD는 소셜카드나 여권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 담긴 물품을 휴대하지 말고 잠금 장치 같은 우편물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하며 지갑에 휴대하고 다니는 크레딧카드 숫자는 최소화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팸 콜에 지친 주민들에게 5개 지역 코드 번호가 찍힌 전화는 받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5개 지역 코드 전화 절대 받지 말아라. 뭐 이런 경고입니다. 요새 스팸 전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오죠. 때문에 잘 입력되지 않은, 이름이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전화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온라인 신원 확인 서비스 소셜 catfish는 지역 코드 268, 876, 473, 649, 284 이 번호는 피싱 사기범들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번호로 오는 전화는 무시하라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만일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면 발신자와 대화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이들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절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도록 주의했습니다.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지역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268, 876, 473, 649, 284 절대 받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스팸 전화는 213, 323 이 번호로도 많이 오죠. 아무튼 이 스팸 퇴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타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야의 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경찰이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경찰 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 4명의 얼굴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저녁 7시 10분쯤 한인타운 윌시어 웨스턴에 있는 메트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인 추정의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피해 남성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4명의 용의자가 모두 20대 초반 남성들이며 이들의 신원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남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영 부동산이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11명 가운데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 5명, 나머지 6명은 형사 입건자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면허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 수가 평균 1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1명의 징계 자손은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김희영 부동산은 덧붙였습니다. 임대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용 과다 청구,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의 금액 횡령, 그리고 가짜 임대 부동산으로 세입자를 속인 사기,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로 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크 오브 홉의 호프 장학재단이
2023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스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대행을 실시합니다. 타운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60명을 선정해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2023-24학년도 미국 2년제 칼리지나 4년제 대학교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인 학생으로 GPA가 3.0 이상이거나 GED를 취득한 학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워싱턴, 알라바마, 텍사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격 대상으로 가주의 경우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 버나디노, 산타클라라, 샌디에고, 엘러메다 카운티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대상에는 가구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정 보조에 필요한 소득 제한 정보는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뱅크 오브 호프 장학금 신청 웹사이트 scholarship.bankofhope.com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에세이와 추천서, 성적 증명서, 재정 보조에 필요한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1일까지입니다. LA 한인회가 LA 카운티의 스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인 이코노믹 오퍼튜니티 그랜트의 2단계 신청 대행을 3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LA 한인회가 내서 실시합니다. 한인회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달 중순에 1차 신청 대행을 실시했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연매출 5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LA 한인회는 3월 7일과 8일에 걸쳐 2차 신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단계 신청 자격 대상은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에 위치한 비즈니스로 2019년부터 2021년도 연매출이 5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이하인 비즈니스 중에서 2021년 12월 이전부터 팬데믹으로부터 심한 경제 피해를 겪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LA시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중에서 2019년부터 2021년도 연 총수입이 500만 달러 이하인 단체 중에서 직업교육센터 등 취직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를 우선 선발합니다. 구비 서류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세금 보고 서류, 비즈니스 라이센스, 음식 관련 비즈니스의 경우 보건 등급 카드, 최근 2개월 은행 잔고 증명서, 신청자 아이디,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민주당에 몰표를 줬던 아시아계 유권자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많은 뉴욕을 비롯해 미 전국에서 이 같은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법률재단에 따르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64%는 민주당에, 32%는 공화당에 투표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2016년 대선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79%가 민주당에 투표한 것을 보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 절반이 넘는 지역구 투표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23%포인트나 상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는 범죄에 대한 공화당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동부 해안 지역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트레일러 화물칸에서 이주민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이민청은 지난 5일 밤 검찰과 함께 동남부 베라크루즈 이 고속도로 길가에 있던 트레일러 안에서 미성년자 103명을 포함해 이주민 모두 34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에콰도르 등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도망친 상태였고 차량을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청은 전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의 경우 베라크루즈 가족 지원 시스템에 따라 보호 조처를 할 예정이고 성인은 멕시코 이민청에서 난민 여부 등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 베라크루스주는 최담단 치아파스주를 통해 멕시코를 횡단한 뒤에 미국으로 가려고 하거나 멕시코에 정착하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주요 이동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조류독감 사태로 닭 수천만 마리를 폐사하거나 살처분되고 계란 가격이 폭등하자 이 농무부가 조류독감 백신을 가금류에게 놓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입니다. 미국의 조류독감 사태는 작년 초에 시작됐고 47개 주에서 5,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농무부는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 종별로 조류독감 백신 후보 물질을 현재 시험 중이며 역사상 최초로 가금류 대상 조류독감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방안을 업계 지도자들과 논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조류독감 백신을 가금류에게 놓긴 놓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놓게 된다면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또 이 구상이 실현되면 인간 대 인간으로 퍼지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상에 대해서 닭을 키우는 축산업자들은 반대, 칠면조를 키우는 다른 축산업자들은 찬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닭을 키우는 축산업자들은 수출이 주 수입원이고 칠면조를 키우는 축산업자들은 내수용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놓게 될 경우 수출에 차질이 생길 걸 우려하는 축산업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농림부가 육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Made in the USA나 The Product of the USA라는 라벨 부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규칙 변경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뒤에 사후 가공 처리된 육류, 가금류, 계란 제품에만 미국 내 생산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사육된 뒤에 미국에서 도축을 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가 미국 내에서 재포장된 경우에도 이 해당 라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차원이라고 농림부는 밝혔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유화 손질을 보내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중국이 정찰 풍선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외교 노선을 천명하는 자리에서 늑대 외교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1월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장 전광판에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주미 대사 시절부터 늑대 외교 강경파로 꼽히던 인물이 토끼처럼 순한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I wish the Chinese and American people a prosperous year of the rabbit and a bright future. 2월 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꾸준히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찰풍선 사태란 암초에 부딪히면서 이런 유화 기조에 다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대외 전략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에선 작심하고 미국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을 승냥이와 늑대에 비유하면서 중국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레드라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헌법 조문을 직접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친 부장의 말은 앞서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비난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고 시진핑 집권 3기 대외 정책을 늑대 외교로의 회귀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EU를 향해서는 항상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여기고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현재 미국인의 과반은 대만을 중국 침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 뉴스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기업 유고부가 지난달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1%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믿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국내외적인 문제와는 달리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당파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이제 오늘부터 개막합니다.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경기 있죠. 그리고 한국과 호주 간의 경기가 가장 먼저 열리는데요. 내일 오후 7시입니다. 딱 야구 보기 좋은 시간이죠. 내일 오후 7시 한국과 호주 간의 WBC 1라운드 1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팍스 스포츠 1을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빅매치죠. 그런데 금요일 새벽 2시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모닝뉴스 시간에 결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한국 대표팀이 일본 프로팀 한신과의 마지막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흔들렸던 수비가 안정을 찾고 타선도 되살아나면서 본선 첫 경기인 오는 9일 호주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첫 번째 평가전과는 180도 달라진 무실책, 무결점 수비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5회 이루수 토미 에드먼의 수비에 중계진의 탄성이 나왔고 에드먼 1루에서 아웃입니다. 역시 에드먼이다라는 것을 7회 유격수 김하성의 기막힌 수비에 또 한 번 탄성이 나옵니다. 아웃입니다. 소리가 시원하네요. 네. 3루수로 출전한 최정 역시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는 등 수비가 안정됐고 답답했던 타선까지 살아났습니다. 좀처럼 번트 동작을 하지 않는 양의지가 페이크 번트에 이은 강공으로 기회를 연결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강백호의 청금 같은 적시타 등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났고 8회엔 김혜성의 홈런포까지 나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신과의 마지막 평가전을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연습 경기였는데 마지막 승리로 일단 장식해서 도쿄로 가기 때문에 좀 좋은 분위기에서 갈 수 있어서 일단 좋고요. 선수들 다 기용했고 다 준비는 다 된 것 같고요. 2차 평가전에 승리하며 1차 평가전 패배를 깨끗하게 지운 대표팀은 가벼운 마음으로 결전지인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네, 많이 올라온 것 같고 혼자서 때도 스피드도 나름 괜찮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도쿄 넘어와서 더 좋은 결과로 이제 팬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오사카 평가전을 통해 전력 점검을 마친 WBC 대표팀. 이제 도쿄에서 본선 첫 경기 호주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한편 한국의 라이벌 일본 대표팀 역시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타니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KBS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에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자세가 무너져도 홈런. 이번엔 빠른 직구를 제대로 받아쳐 또 한 번 홈런. 오타니의 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화 주인공이다.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볼인데 그걸 무릎 꿇고 동에다 센터에다 놓는 거 중앙에다가.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타자 오타니를 막아낼 방법은 무엇일까? 양키스 왼손 투수 코르테스가 축발을 무려 10번 정도 흔들며 타이밍을 뺏기 위한 기이한 동작을 합니다. 오타니마저 당황스러운 미소를 짓게 한 변칙 투구. 이번엔 갑자기 1초도 안 되는 준비 동작으로 빠른 공을 던지더니 호법이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